은퇴 후 경조사? 가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인간관계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 처음엔 꽤나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직장 생활할 때는 중요한 경조사엔 빠짐없이 참석했고, 은퇴 후에도 예의상 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달라지는 게 참 많더라고요. 특히나 오랜만에 얼굴 보는 지인들과의 재회가 꼭 달가운 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조사라는 명목 하에 예전 인간관계로 끊임없이 되돌아가고 불필요한 곳에 시간과 비용, 감정을 소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조사에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인간관계를 싸늘히 끊어버려라라는 극단적인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은퇴 후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 하잖아요. 이제야말로 내 몸을 돌보고 그동안 미뤄둔 꿈을 좇고 주위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할 때인데 굳이 과거의 관계를 붙잡으면서 그들의 경조사를 줄줄이 챙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를 한 뒤에 경조사 스트레스로 마음앓이를 하시는 분들을 꽤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이 은퇴 후 왜 경조사 참석이 부담이 될까? 은퇴 전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대인관계가 촘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경조사는 당연히 가야 하는 이벤트였죠.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협력사 등 누구의 경조사를 놓치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축의금, 조의금, 또 자리 참석까지 해가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곤 했는데요. 문제는 은퇴 이후에도 이런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경제적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기적인 월급이 사라지고 연금이나 퇴직금 혹은 모아둔 자산으로 살아가야 하죠. 수입에 한계가 있기에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조사가 많아지면 축의금, 조의금, 교통비, 예복 준비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계속 생겨요. 게다가 누구는 5만 원을 했다, 누구는 10만 원을 냈다라는 사소한 뒷말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은퇴 후 평화로워야 할 삶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얼룩지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간관계가 은퇴 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예전엔 매일 같은 사무실, 같은 일을 하면서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전화 한 통 할 일도 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조사 때만 겨우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간혹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과거 직장생활 얘기를 꺼내며 부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상대방의 은퇴 후 삶과 비교해가며 유난히 간섭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경조사는 단순히 축하 혹은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옛 인간관계의 굴레가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 삶을 시작한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가야 하는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은퇴 후 경조사를 꺼리는 3가지 사례. 제 얘기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본 3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례 A, 축하 자리에 갔다가 우울해져 돌아온 민영씨. 민영씨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30년 가까이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의 경조사에 반드시 참석하며 한결같은 우정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직장 동료의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장에 가보니 오랜만에 만나게 된 직장 상사와 후배들이 민영씨 이제 뭐해요? 아직 일 안 하세요? 요즘 시대에 남들이 다 재취업이나 자영업으로 돈 벌던데 그냥 집에만 계신 거예요? 라는 말로 민영씨를 자꾸 궁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사실 민영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재정적으로 다소 타이트한 상황이었어요. 남들은 모르니 쉽게 이런저런 말들을 던졌지만 민영씨에겐 모두 예민한 주제였죠. 게다가 결혼식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도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나 달라졌다, 누구는 퇴직금으로 대박 났다 같은 얘기만 오가는 바람에
민영 씨는 은퇴 후의 불안과 열등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됐어요. 결국 축하하러 갔다가 우울함만 잔뜩 안고 돌아왔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았겠다 싶더라는 겁니다. 사례 비조의금 경쟁에 휘말린 영수 씨. 영수 씨는 58세에 명퇴를 하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부장님의 부친상 소식을 접했고 마땅히 가서 조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예전 동료들이 서로 단톡방에서 조의금을 얼마 할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금액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그래도 부장님이 우리 많이 챙겨주셨으니 10만 원씩은 해야지 라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팀은 20만 원씩 하기로 했다 라는 식으로 서로서로 올리는 분위기가 됐죠. 영수 씨 입장에서는 정해진 수입도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괜히 나만 너무 적게 하면 제가 돈이 없나 싶어 할까? 결국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에 또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뭐한 상황이고요. 결국 영수 씨는 본인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돈을 조의금으로 냈고 무거운 마음으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이후로는 그 옛 동료 모임 소식만 들어도 괜히 스트레스가 올라오곤 했다는군요. 사례 씨 원치 않는 인간관계가 다시 얽힌 제이 씨. 제이 씨는 55세에 희망퇴직 후 귀촌을 해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 직장과는 완전히 결별했다 생각했고 몇몇 친한 동료랑은 연락을 이어갔지만 그 외에는 딱히 교류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직장 내에서 제이 씨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껄끄럽던 관계였던 팀장의 결혼식 초대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요즘 그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따로 얼굴 볼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전 부서원들이 다 같이 가자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제이 씨 마음 한편에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가면 혹시 뒷말 나올까 봐 염려가 됐죠. 결국 억지로 참석했는데 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상사는 제이 씨의 은퇴 후 귀촌 생활을 하찮다는 듯한 태도로 보고 결혼식 준비하다 예산이 부족한데 혹시 스폰서 좀 해줄 수 있냐는 황당한 부탁까지 해왔어요. 전 직장 시절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였지만 제이 씨는 불쾌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다 결국 돈만 더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그 상사가 이번에 우리 집 제사 때도 좀 와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해오니 제이 씨는 이래저래 골치 아파졌죠. 이처럼 은퇴 후 경조사에 쉽게 참석했다 불편한 일이 생기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물론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감정 소모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원치 않는 인간관계의 재등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연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경조사인지 고민해 봐야 해요. 3. 은퇴 후 선택적 인간관계가 필요한 이유.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사회적 의무 때문에 얽힌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상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경제적 부담 감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조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희생해야 할 돈과 시간이 더 소중해요. 감정적 스트레스 해소. 은퇴 전 직장 생활하면서 이미 각종 대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지 않았나요? 은퇴 후는 오히려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기간이어야 해요. 불편한 사람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는 과감히 손절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도 좋습니다. 진정한 여유 찾기. 은퇴 후에는 운동,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에 집중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경조사 때문에 주말마다 또는 자주 시간과 돈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내 생활은 뒷전이 되기가 쉬워요.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참석 기준 정하기.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지금의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서로 얽히는 게 부담된다면 안 가는 쪽을 선택하세요. 내가 이 사람의 경조사에 가는 게 행복한가? 내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고
스스로에게 분명한 참석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안 가는 것에 대한 의연한 태도. 나는 이제 은퇴했고 더 이상 직장의 상하 관계나 조직 문화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가 왜 안 와? 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개인 사정이 있어 정도로만 답해도 됩니다. 상세한 설명이나 변명을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친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은퇴 후에는 오히려 마음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깊은 유대 관계를 쌓는 편이 훨씬 행복합니다. 경조사라는 일회성 모임보다는 가볍게 차를 마시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진정한 은퇴 우정을 키워보는 거죠. 새로운 인간관계의 문 열어두기. 물론 과거의 인맥을 뿌리 뽑듯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인간관계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나 온라인 동호회 등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이들과 더 깊이 소통하면서 은퇴 후 생활의 활력을 찾아보는 거예요. 필요한 경조사는 간단히 정중히. 정말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라면 주저 말고 가서 축하 또는 위로해 주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오래 자리를 지키거나 2차, 3차 자리까지 따라다니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마음을 전달하고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사실. 경조사에 안 가면 인간미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퇴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사회적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이에요. 이제야말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은퇴 이후는 인생의 긴 축에 있어 제이막이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죠. 경조사 참석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 남을 위해 내 삶을 소모하지 말아예요.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내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모아둔 자산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경조사 가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인간관계의 함정. 이라는 말 처음엔 극단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때론 경조사 자리에 참석해도 좋고 때론 참석하지 않는 편이 더 나에게 이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모임에 나가는 게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을까? 이 관계가 나의 노후 행복을 더해줄까?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다면 용기 내어 불참을 선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이런 선택의 자유가 더 소중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은퇴 후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장이라는 울타리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책임질 때 가장 멋있게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를 떠나 오로지 내가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노후,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 가능할까? 은퇴 후 계층을 가르는 충격적 진실.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은퇴 후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중산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소득의 숫자로 정의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면 중산층이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는 숫자로 보이는 소득만을 고려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는요. 사례 1 예상과 달랐던 중산층의 기준. 우선 첫 번째 사례로 55세의 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강 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퇴직할 때 퇴직금과 연금이 꽤 여유롭게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충분히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강 씨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일단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차량 유지비,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지원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죠. 게다가 병원비와 건강검진 같은 의료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강 씨는 계획했던 월 300만 원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고 일시적으로 일용직 일을 찾기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이게 중산층인가? 아니면 난 착각을 하고 있었나?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례 이 중산층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할 박 씨 부부는 은퇴 전에 충분한 자산을 마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은퇴 후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 씨는 40대 후반에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퇴직 후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비 계산에는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썼고 자산에서 조금씩 인출하면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부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료비가 크게 증가했고 생각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여유로운 중산층의 삶을 꿈꿨지만 박 씨 부부는 결국 매달 자산을 갉아먹는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월 300만 원은 중산층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례 3 절약으로 새로운 길을 찾은 윤 씨. 반면 다른 선택을 한 윤 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윤 씨는 퇴직 전부터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퇴직 후에 고정 소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퇴직 이후의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했습니다. 윤 씨는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윤 씨는 사치스러운 생활보다는 간소한 삶을 지향했고 비싼 차나 넓은 집 대신 작은 주택을 선택했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이고 다양한 자급자족 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아꼈습니다. 윤 씨는 중산층이 되는 것은 소득의 숫자가 아니라 그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경제적 압박 없이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 가능할까?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노후의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득의 숫자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강 씨처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박 씨 부부처럼 의료비와 같은 필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윤 씨처럼 소득의 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고 간소한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안정적인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중산층의 기준은 단순히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아니라 그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개인의 선택과 삶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대비할 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지출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월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의 액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정하고 그에 맞는 지출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진정한 중산층의 삶을 설계하는 방법. 앞서 우리는 은퇴 후 월 300만 원이 중산층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단순한 소득의 숫자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과 삶의 가치가 진정한 중산층의 기준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해보며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정한 은퇴 후 중산층의 삶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소득과 지출의 균형 잡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중산층을 소득의 크기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소득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연금을 받는다 해도 지출 관리가 안 되면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 전문가
수잔 올먼 수전 오먼은 노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중요하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지출을 줄이고 소득이 있을 때는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출 항목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기. 진정한 중산층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생활 방식에 맞는 삶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소득이 많으면 중산층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패턴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른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값비싼 외식이나 해외여행을 포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건강한 식생활과 간소한 여행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죠. 일본의 경제학자 야마모토 히로키 야마모토 HIROKI는 노후의 중산층 생활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소비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 소득의 다변화와 연금의 전략적 활용. 많은 은퇴자가 연금만으로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은퇴자들에게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통한 강의 농업이나 작은 창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적절한 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개인연금은 여가와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론, 진정한 중산층의 삶은 무엇일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 중산층의 기준이 단순한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산층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은 안정된 수입과 여유로운 생활이겠지만 그것은 각자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삶의 질로 정의합니다. 소득이 많아도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중산층의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중산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 둘째,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 셋째, 소득의 다변화와 연금의 전략적 활용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에도 진정한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원칙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진정한 중산층의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60세에 퇴직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은퇴 후 삶에 관한 거예요.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큰 전환점이죠. 그런데 이 전환점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한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결정은 바로 건강관리예요. 건강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준비가 부족하면 어떤 후회가 남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본론.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면 연금도 나오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연금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특히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안정적인 삶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통해 느낀 건 은퇴 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결정 중 하나가 바로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거라는 점이에요. 공무원 생활 동안 바빠서 혹은 나중에 챙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뤘던 건강관리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더라고요. 그럼 왜 건강관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 1.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먼저 김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과장님은 공무원으로 30년을 꼬박 근무하고 60세에 퇴직하셨어요. 연금도 나왔고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 몇 년 지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공무원 시절엔 바빠서 건강검진도 잘 안 챙겼고 운동할 시간도 부족했어요. 은퇴 후에도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건강관리를 미루셨는데 결국 고혈압과 당뇨가 찾아왔어요. 치료비와 약값이 쌓이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고 김 과장님은 은퇴 전에 건강을 챙겼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하셨어요. 건강이 무너지니까 경제적 안정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사례 2. 건강관리의 힘. 반대로 박 주무관님의 이야기는 희망적이어요. 박 주무관님은 은퇴 전부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매년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퇴근 후엔 가벼운 조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셨죠. 식이 조절도 철저해서 기름진 음식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셨어요.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을 유지하면서 동네 헬스장에도 다니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계세요. 박 주무관님은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은퇴 후에도 병원 갈 일이 거의 없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건강을 챙긴 덕분에 경제적 부담도 줄고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사례 3. 사회적 관계와 건강. 마지막으로 이 대리님의 사례를 볼게요. 이 대리님은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공무원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셨어요. 이 대리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은퇴 후에 사회적 고립을 겪으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데 이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이 대리님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신적 건강을 챙겼고 그 결과 신체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어요. 은퇴 후에도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니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건강관리가 은퇴 후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죠. 김 과장님처럼 건강을 소홀히 하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박 주무관님처럼 미리 챙기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리님처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은퇴 전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쉬워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운동과 식이 조절. 하루 30분이라도 걷기나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식단도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은퇴 후엔 시간이 많으니 더 꾸준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관계 유지. 동료들과 연락을 끊지 말고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건강 챙기기. 명상이나 요가 혹은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결론. 자, 오늘은 은퇴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결정, 바로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3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라면 은퇴 후에는 그 노고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연금도 안정적인 생활도 빛을 잃을 수 있어요. 김 과장님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박 주무관님과 이 대리님처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은퇴 전후로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후회 없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에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가지 사례를 들어봤죠. 김 과장님처럼 건강을 소홀히 하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박 주무관님처럼 미리 준비하면 삶의 질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대리님 사례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봤고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그건 바로 건강관리가 은퇴 후 삶의 핵심 열쇠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천 가능한 팁을 드릴게요. 사실 이건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서부터 비롯돼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은퇴 전이든 후든 매년 건강검진은 필수예요. 몸에 작은 이상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수월하니까요. 나중에 챙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운동과 식이 조절. 하루 30분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은퇴 후엔 시간이 많아지니 이런 습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했다고 동료들과 연락을 끊지 말고 동호회나 취미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게 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정신적 건강 챙기기. 명상, 요가, 혹은 좋아하는 책 읽기 같은 취미로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따라오니까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은퇴 후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는 게 중요해요. 결론. 자, 여기까지 은퇴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결정, 바로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열심히 일하셨다면 은퇴 후엔 그 노력에 보답받는 삶을 누리셔야죠. 연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안정적인 삶도 흔들릴 수 있어요. 김 과장님처럼 그때 건강을 챙겼더라면이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박 주무관님과 이 대리님처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은퇴 전후로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후회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이 여러분께 작은 동기부여가 됐다면 저로선 더 바랄 게 없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은퇴 후에도 멋진 인생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870만 낀 세대, 은퇴 후 소득 절벽의 충격. 당신도 준비 안 하면 끝이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기고 생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믿음으로 미래를 맞이합니다. 특히 87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적절한 소득원이 없으면 심각한 소득 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득 절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은퇴 준비가 필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준비가 부족했던 김 씨의 사례. 김 씨는 58세에 중견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집 한 채가 있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별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이 자산으로 있는 건 맞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막막했던 거죠. 국민연금도 몇 년 후에나 받을 수 있고 그 금액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60세가 넘어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고 결국 단기 일용직으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상보다 생활비는 더 많이 들었고 점점 불안한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2.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했던 이 씨의 사례. 반면에
이 씨는 은퇴 전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50대 초반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안정적인 연금 상품에 고르게 투자했고 비상금 마련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 씨는 60세에 은퇴를 했지만 매달 다양한 수입원이 있어 소득 절벽에 대한 걱정 없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챙기며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3. 불확실성 속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박 씨의 사례. 박 씨는 55세에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은퇴 후 소득 문제에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경력의 한계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기 개발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특히 박 씨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소득을 만들어낸 것이죠. 덕분에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이 생기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워 나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소득 절벽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득 절벽,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은퇴 후 소득 절벽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라. 이 씨처럼 은퇴 전에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면 한 곳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연금, 자영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 박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에는 끝이 없고 기술과 경험을 살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 자금 마련을 소홀히 하지 마라. 김 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상 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금액의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면 소득 절벽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87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소득 절벽에 대비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사례들처럼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세요. 은퇴 후 소득 절벽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부터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마치 인생의 마침표처럼 생각합니다. 회사만 그만두면 쉴 수 있겠지, 연금으로 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생활비는 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데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득 절벽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절벽, 그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바로 소득 절벽입니다. 은퇴를 하면 당장 수입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겪기 전까지 모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비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은 건강관리, 주거비, 생활비 등인데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0년, 20년 후의 지출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없다면 결국 빠르게 저축을 소진하게 되죠. 특히 87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시점에 우리는 이런 소득 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부족했던 사례, 연금만 믿었던 김 씨.
김 씨는 60세의 은퇴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퇴한 지 3년 만에 그의 예금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그동안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아가다 보니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이 사례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김 씨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투자나 파트타임 일자리 혹은 취미로 시작한 일에서 소득을 얻는 등의 대안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태도가 은퇴 후 재정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 성공적인 대비 미리 준비한 박 씨. 반면 박 씨는 50대 중반부터 은퇴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자유를 목표로 삼고 은퇴 전부터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 씨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60세에 은퇴한 후 이전부터 준비해 온 강사 활동을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생활비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를 보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입을 다각화한 것도 그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소득 절벽에 대한 걱정 없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다.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소득 절벽은 은퇴자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연금만 믿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기본 생활비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은퇴 전부터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주식 배당금 등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마라. 박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은퇴 전부터 취미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 두면 은퇴 후에도 소득 절벽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재정이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0대부터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은퇴 후 재정 상황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는 우리가 꿈꾸던 여유로운 생활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경제적 위기와 불안정한 삶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87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이 시점에서 소득 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우리는 이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은퇴 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은퇴 후 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고 자기 개발을 이어가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 절벽의 충격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준비된 은퇴만이 행복한 은퇴를 만든다. 은퇴는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고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소득 절벽을 넘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세요.